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물개소리 연구소 김도균입니다. 오늘은 이제 비핵화, 우리 전 정권에서 너무나 뜨거웠던 이슈, 대북 관련 이슈 하나가 바로 비핵화였죠. 그 비핵화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뭐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판문점에서 도보다리에서 속삭이고 무슨 핵무기를 나도 자식 키우는 사람인데 핵무기를 머리에 이고 살 리가 있겠느냐. 에? 정권의 안정만 보장해주면 비핵화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어떤 논의가 되어서 김정은이의 얘기가 전달이 되어서 얼마나 국민들이 이제 뭔가 이제 한반도의 평화가 오고 이제 비핵화가 되고 이제 통일의 날이 앞당겨지지 않느냐. 이래서 전 국민이 흥분을 하고 우리 통일 관련 주식 상한가를 간 적도 있고 이렇게 되죠. 저도 그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흥분한 친구들 데리고 임진각까지 차 몰러 갔다가 임진각에서 철마도 보고 녹선 철마도 보고 북한 땅을 이렇게 보고 설레었던 그러한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북미 회담 참 비핵화 회담에서 북한의 추가적인 핵무기 뽀록이 나가지고 무산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지한 경과인데 우리가 지금 얘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과연 비핵화라는 것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이 가능하겠느냐 현실적으로 이런 의문에 대해서 가집니다. 그러한 의문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죠. 박지원 국정원장이 북한 핵무기 포기 안 한다 이렇게 얘기도 했지만은 우리가 세상 물정 좀 아는 사람들은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포기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획을 밝힌다는 것 자체가 참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것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데 핵무기를 포기하겠습니까? 국민 누구라도 핵무기를 포기 안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 문제죠. 머리에 핵무기를 이고 살 필요가 있겠느냐. 안보만 보장되면 핵무기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을 믿는 것이 너무나 순진하고 또 어리석은 일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또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는 대통령은 이러한 것들을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인 윤리를 따질 때 참 착하고 순진하고 순수하면 좋은 것이지만 나라의 지도자가 되고 책임자가 되면은 단순히 이제 순수하고 순진하다 이런 차원에서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고 책임을 질 수 있어야 되고 또 그러한 결정한 정책들이 성공을 거둬야 되는 것입니다. 내 동기가 선하고 좋았다. 그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우리가 햇빛 정책에 대해서 김대중 DJ 정권에서 햇빛 정책에 대해서 참 뜻은 좋잖아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냉면도 먹고 폼을 잡고 했지만 결과가 뭡니까 그래? 금강산 관광하고 냉면 먹고 좋지만 그 결과가 뭡니까?
그리고 이제 전 정권에서도 백두산 가서 사진도 찍고 물도 떠오고 이렇게 했지만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지금 남아 있는 것은 북한의 핵무기 하고 핵무기 운송 수단, ICBM 이런 것들의 고도화 이것만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북한 정권은 김일성 이후로 일관되게 핵무기 개발을 추진해 왔고 인민들이 못 먹고 살아도 그 정권의 생명을 담보하는 것은 바로 핵무기다. 이래서 줄곧 이제 그것을 지키고 개발하고 모든 다른 것을 희생하더라도 핵무기 개발을 계속해 왔던 거죠. 그런데 거기 뭐 말 좀 믿고 핵무기를 이고 살겠느냐, 자식 키우는데 이고 사느냐, 이런 순진한 그런 얘기를 믿고 순진하게 무슨 비핵화를 하고 무슨 종전을 하고 그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어떤 집 같으면 가장으로서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무책임한 일, 아주 무책임한 일이다. 어떤 책임자는 단순히 착하고 선했으면 되는 게 아니다. 사태의 진행 방향을 정확하게 예측하고 그것을 또 성공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문 정권은 지난번에 이제 퇴임 전에 인터뷰에 JTBC하고 인터뷰하는 것을 보면은 이제 5년 동안 이제 북한하고 그렇게 저자세로 이렇게 지내온 것에 대해서 그러면 5년 동안의 평화는 어디로 갔단 말입니까?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참 어이없는 답변인데 5년 동안의 형식적인 어떤 평화, 평화도 아니죠. 뭐 이렇게 남북 연락 사무소가 폭파되고 했으니까 평화도 아닌데, 그리고 또 하나 거기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있었죠. 그렇다 보면 전체적으로 평화라고도 할 수 없는 것인데 5년간의 평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반박을 하는 걸 보면 참 너무나 생각이 달라도 다르다. 5년 동안 계속적으로 핵무기 개발하고 ICBM 이동 수단을 고도화하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껍데기 평화. 그걸 가지고 5년간의 평화는 어디로 갔습니까? 라고 하면 그저 굴종적인 평화, 아무 겁이 나서 아무 소리 못하고 엠소리 못하고 고개 숙이고 지내는 것도 평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참으로 기가 막힌 어떤 생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공연불이다. 그냥 정치적인 구호, 압박 수단이 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이제 실현되기가 거의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다, 이것이죠. 그러한 것들을 분명히 깨닫고 그의 기초에서 이제 세컨드 이안 후순위 정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이다. 그러면 북한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종전협정을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미군 철수하고 이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습니까? 뻑하면 북한이 핵무기를 뭐 불바다로 만든다, 몇 초 안에 몇 분 안에 불바다가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이 쪼가리 서류, 종전협정, 무슨 평화협정, 이것이 우리의 평화와 생명을 지켜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국민 모두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도 핵무기가 필요하다, 이거죠. 다만 우리는 핵 개발을 지금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식으로 보유하고 우리도 그 어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뭐 미국의 핵 우산에 들어가는 문제뿐 아니라 그것이 실제로 우리가 사용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거거든요. 뭐 실제 사용하지는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핵 억제가 되는 것이지, 여기서 무슨 북한에 잘 보이고 뭐 종전협정을 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한다고 해서 우리의 안보와 나라의 안위가 보장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늘 뭐 비핵화 협상 이런 것에 이제 너무 많이 매달릴 필요는 없다 이것이죠. 물론 비핵화 협상을 하기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도 우리 자체의 어떤 안보 능력 이런 것을 강화하고 대미 관계에서도 그러한 자체적인 것을 강화해가는 그러한 방향으로 추진을 해야지, 무슨 뭐 가능성도 없는 비핵화, 종전, 종이 종아리뿐인 그런 종전, 종이에 불과한 그런 보장, 그런 것들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인식을 바로 해야 되겠습니다. 북한은 우리하고 같은 민족이지만 같은 민족이더라도 늘 하나의 국가를 만들어서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형제지간에도 지금 뭐 싸워가지고 남보다 더 못한 형제지간도 있죠. 형제지간의 상속 재산 분할 소송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우리 남한을 6.25 남침을 해서 수십만 사상자를 가져왔죠. 이산 가족도 많이 가져왔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과한 적도 없습니다. 앞으로 사과할 일도 없죠. 뭐 그렇습니다. 사과를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해도 듣지도 않고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고 거의 70년 넘게 이렇게 따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인 이제 통일,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을 해야 된다. 또는 우리끼리, 우리 민족끼리 이런 구호는 이제 설 데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민족주의의 시대는 지나갔다. 민족주의는 구시대의 유물이다. 지금은 경제적, 군사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나라끼리 뭉치는 것이고, 경제와 군사가 충돌할 때는 군사적인 동맹이 우선인 것은 누구나 뻔한 것이죠. 먹고 사는 것보다 생명이 더 중요한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래서 뭐 남북 비핵화 협상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 좀 살펴봤는데 대의명분은 좋지만 이제는 보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현실적인 것만이 실질적인 것이고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준다. 현실에 든든한 실력을 갖추고 평화를 추구하든지 하더라도 그렇게 해야만 되는 것이지, 입으로만 내뱉는 평화는 굴종만을 가져온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물개소리연구소 김도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